여러분 안녕하세요. 롯데와 한화의 시즌 5차전 경기 오프 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고요. 굉장히 어색한 상태입니다. 지금 왜 어색해요? 보통 제 자리가 이쪽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바꾸면 되죠. 네, 이순철 위원님께서 너무 빠르게 이쪽 자리를 선점하셔서 제가 지금 항상 제가 이쪽으로 위원님을 보다가 이쪽으로 보니까 네. 저는 편안하고 좋은데. 아니 이순철 위원님의 왼쪽 옆모습을 보는 게 거의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우 왼쪽 옆모습이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네. 돼요. 뭐 마음이 없는 소리 하고 그래요. 들켰다. 네, 저는 오늘 한화생명 볼파크 처음 와봤거든요. 네, 좋죠. 좋네요. 왜 한번 돌아다니 보이지 그랬어요? 돌아다니려다가 너무 좀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네, 여기 지하로 또 파가지고 더 웅장하고 네. 더 멋지게 생겼어요. 예, 뭐 메이저리그 구장들이 대부분 이제 지하로 파잖아요. 그렇죠. 지하로 네. 파서 하는데 이 복도 사이즈만 조금만 더 크면 메이저리그 구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좀 새로운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와이 선수의 완승이죠. 와이 선수가 글쎄요 이렇게 슬러브를 많이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기를 했었나라고 할 정도로 오늘은 거의 뭐 변화구 투수처럼 각 타자가 나오면 거의 한두 개 정도만 빠른 볼을 던지고 전부 이 슬러브로 간간히 커브 그렇게 투구를 하면서 롯데 타자들을 그냥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전준우 같은 타자는 어제 4안타씩 때려냈는데 오늘은 뭐 거의 타이밍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와이 선수의 커브는 제구력도 됐지만 그 꺾이는 속도 폭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거의 60% 됐겠죠 오늘. 네, 오늘 글쎄요 60%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6회 올라와서 빠른 볼의 비중이 조금 높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슬러브 비중이 높았거든요. 예. 제가 오늘 야구에 대해서 또 배운 게 있습니다. 몇 개를 오늘 많이 배웠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 이재원 선수를 교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합이 너무 좋아요. 저기 정우영 캐스터의 그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로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시청하신 분도 궁금. 새로운 시야라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저쪽 그 팀에서는 뭐 합을 맞췄을 테니까. 근데 아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투포수 간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 그것을 깨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잘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대주자나 대타가 쓰면 이게 완전히 볼감이 바꿔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야구계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5회에 어느 선수 타석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재원 선수 아니면 하주석 선수의 타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높은 공 하나가 실투로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커브를 던져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공이 실투였든 안 했든 그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로케이션이 타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야구다. 이런 야구가 진짜 오늘 왜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시야를 딱 넓혀주는 그런. 안 PD 오늘 왜 이래? 정우영 캐스터 왜 이래? 어색하게. 저는 원래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롯데에 정말 불붙어 있던 이 타선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게 그 와이스의 슬러브라고 보니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100% 그거라고 봅니다. 오늘 롯데 타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 와이 선수가 던졌던 그 슬러브보다도 훨씬 빠르고 크게 꺾였기 때문에 타이밍을 전부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조금 느슨하고 그랬으면 좌타자들은 이렇게까지 농락을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좌타자들은 말도 물론 뭐 롯데 장성 선수라든지 이호준 선수 이런 선수들은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타석에 들어간 경험이 물론 더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타자들은 그렇게 타석에 들어가서 우타자들보다는 뭐 그렇게 어렵게 막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 크고 빠르게 꺾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이 결국 한화가 득점을 롯데보다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득점 넉점 오늘 네. 경기 넉점 득점을 했는데 네. 오늘 경기 한화의 공격에서 좀 제일 높게 평가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 누구 혹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하수석 선수죠. 하수석 선수가 뭐 첫 타석에서 1타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적시타를 만들어낼 때도 그 포크볼 빠져나가는 것을 밀어쳐서 적시타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9번 타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추가 득점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추가 득점 만드는 과정도 노시안 선수의 좋은 주루플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석 선수의 어떤 공격에서의 그 공헌도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 이글스는 답답한 공격력은 그대로 좀 이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격은 타이밍인데 물론 다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꼭 덧붙여야 될 것은 응용력입니다. 머리에 어떤 계산을 잘하고 투수의 어떤 패턴 모든 걸 잘 읽으면서 응용력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 타자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초구 빠른 볼 그러면 때립니다. 그런데 초구 빠른 볼이 안 오고 변화가 왔다. 그럼 멈칫해요. 두 개도 다 또다시 변화가 왔어요. 그럼 또 멈칫해요. 그러다가 하나 빠른 볼 팍 던지고 이러면 타이밍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제가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추는데 볼로 떨어져 버리면 또 볼로 높게 와버리면 대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히팅 포인트가 앞쪽으로 못 가니까 앞쪽으로 가면 좀 골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응용 능력이 아직도 하나 타자들이 조금 더 향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올 시즌 내내 이렇게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플로리얼 선수가 3경기째 1번에 네, 계속 네, 배치가 되고 있고 네. 오늘 경기엔 그 아니 저번에 그래서 오늘 예. 경기도 말씀은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캠프 가서 예. 하나 경기 그 한신 타이거즈 2군하고 하고 막 이렇게 경기할 때도 제가 같이 차 타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는 1번 타자가 없어서 그래도 플로리어 선수가 가 있는 예, 것이 예. 가장 안성맞춤이 같다라고 캠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중심 타선에 있고 2번에 있고 그러다가 워낙 1번 타자가 없으니까 이제 플로리어에서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의 현 타순으로 봤을 때는 플로리어 선수의 1번 타자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출나게 뭔가 출루율에서 돋보이는 선수가 한화에는 딱 한 명밖에 없죠. 최재훈 선수. 그렇죠. 예. 최재훈 선수를 1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수비적인 그렇기, 부담도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봐도 플로리다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공격의 할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더 나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문현빈 선수 1번은 좀 아까울까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문현민 선수가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좀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내에서 가장 조금 거림이 느리지도 않고 파워도 있고 정확도가 있고 하는 선수가 3번에 배치가 되는데 그 딱 적합한 선수가 지금 문현민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앞쪽으로 다 몰아넣는 거죠. 공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프로리어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문현빈 선수, 뭐 노시양 선수, 최은선 선수, 뭐 잘 치는 타자 최재훈 선수 막 이렇게 출루율이 좋고 잘 치는 타자들 확 몰아붙이는 밖에 더 있겠어요. 몰빵. 예, 예. 앞에 뭐 뚝뚝 몰빵. 때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한화의 타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이 다시 롯데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보면 박세웅 선수가 이 대전 징크스의 네, 네, 신구장에서도 지금 깨지 못했습니다. 깨지 못했네요.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쁜 투구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세웅 선수가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그 이닝별로 보면 선두 타자를 너무 쉽게 막 내주는 경우가 생겼고 또 뭐 맞추었든지 뭐 볼넷을 내버리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에 던졌던 투구의 모습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5회에 2점 그러니까 역전을 허용하던 당시에는 선두타자 이진영 선수에게 안타를 내주고 나서 뭐 이때도 조금 좀 돌이켜보면 박세웅 선수도 조금 좀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은 부분은 역시 투 스트라이크 잡고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안타를 허용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6회 실점, 추가 실점 노시환 선수에게 그 발로 노시환 선수가 한 점 만들어냈던 그 당시는 또
손흥민 선수의 실책이 또 나오면서 네, 그렇죠. 또 이제 한 점을 더 내주고 근데 말았고. 사실은 하나가 지금 약간 답답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박세웅 선수가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선점하지 못하고 갔어도 그렇게 많이 안 맞은 것이, 만약에 타격이 좋은 팀을 만났다 온다면 오늘 박세웅 선수 긴 이닝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 또 예. 볼 카운트를 선점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네. 사실 올 시즌 들어서 조금 좀 본인도 많이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지금 네. 등장곡도 바꾸고 여러 네. 가지 그 본인의 징크스도 좀 그 루틴이나 이런 점도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나 봐요. 네. 근데도 아직 명확하게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그런 그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제가 볼 타석에서 때는 배드볼 타자 그래, 배드볼 타자. 스트라이크 네. 존 밖에 있는 볼도 막 때려버리는 그런 타자들. 배드볼 타자 맞죠? 네. 그런 유형의 타자들이 기복이 아무래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이,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것도 하지만 비슷한 것도 그냥 다 막 많이 쳐내는 예.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 밖에 것을 때려서 안타를 때려내면 좋은데 그런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그 배드볼 타자의 습성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더 소극적이 되니까 그 어떤 적극성이 좀 결여되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극복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그 뭔가 지난 시즌과는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모습은 손흥민 선수 본인이 배드볼 히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 투수들도 스트라이크만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스트라이크 비슷하게 막 던지는데 손흥민 선수가 따라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실패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그 진짜 지난 시즌의 파괴력을 보여준다면 사실 이순철 의원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야구에 만약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는 한데 아니, 만약을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김태형 감독의 만약처럼 나승엽만 터지고 만약에 손흥민까지 터지면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항상 상대의 벤치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저 감독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이게 김경문 감독은 얼마나 더 답답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네. 매 경기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하나가 추가 득점을 만드는데 막 탕탕탕 때려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점수가 아니거든요. 약간의 그 플로크 현상, 여행이 계속 뒤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또 하나가 만약에 2점이나 뭐 이렇게 안에서 묶여 있었잖아요. 그럼 또 역전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4점을 냈기 때문에 역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타격은 결국은 선수들의 어떤 노력, 코치들의 조언, 전력 분석에서의 어떤 조언, 본인들의 이제 그 어떤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좀 주세요. 오늘도 노시안 선수가 주루 플레이를 좀 센스 있게 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그런 주루 플레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노시환 선수가 최근에 또 센스 있는 주루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도 어제 그 전주루 선수와 거의 유사한 네. 송구의 시점에 뛴다. 그렇죠. 그런 주루 플레이에 네.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누상에 나가서 주루 플레이를 하는 것은 감독 코치하고 무관합니다. 본인 선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센스를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노시안 선수의 3루에서 홈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본인 센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타구가 애매했어요. 앞으로 박세웅 선수가 들어오면서 잡고, 그러니까 니드포를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1루에 송구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박세웅 선수가 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한 번만 3루 쳐다본 타자주자가 그렇죠. 황영무 선수가 1루에서 아웃 당하게 해서 아니거든, 세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의 스스로의 판단이 한 점을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때 타자가 황영목 선수, 네네. 황영목 선수고 투수 땅볼 기록이 된 상황에서 노시환 선수가 홈으로. 근데 그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저는 예. 이 기록지 안 보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막 타자가 하고 정은 캐스터는 계속 기록지 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고. 정확한 걸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도움이 되는 거죠. 없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이제. 아닙니다. 근데 딱 못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느린 그림을 딱 그 내보냈을 때 보니까 정말 1루의 송구의
그 순간에 노시환 선수가 딱 그렇죠.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루예요. 예. 근데 여기서 1루에서 넌다운이 걸렸어요. 예. 그럼 언제 홈으로 3루 주자가 출발하면 좋겠어요? 어디서 런다운이 걸렸다고? 1-2루에서 1, 2루, 예. 2루 쪽으로 던지. 1루 던져서 그럼 무조건 출발해요? 그게 아니고요. 예. 던져서 2루수가 주자를 몰로 가고 뛰어갈 때 그때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출발 뛰어가면서 하면은 이 3루 주자가 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스텝을 막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던질 때 가면 뛰어버리면 바로 돌아서 던지면 되니까 거리는 있어도 동작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 이해 갔죠? 예. 예. 그런데 이루수가 자꾸 이거 몰고 가서 터치를 하고 몰 뛰어간단 말이에요. 예. 뛰어가는 출발하는 순간에 같이 뛰는 거예요. 3루 주자가. 2루수가 몰 때. 이루수가 몰로 1루 쪽으로 몰고 갈 때. 아, 2루수가 1루 쪽으로 몰 때야.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그러면 방향을 이제 틀어야 되니까. 그냥 방향을 예.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죠. 아. 그 자세 흐트러져서 악송구 날 때가 예. 있고 그렇듯이 노시안 선수 오늘 3루에서 들어간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예. 네.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8회 종료에 와이스가 들어가서 감독님이랑 투수코치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어떤 대화나 내용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추측을 해본다. 그 8회에 들어갔을 때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가 함께 가서 와이스 선수와 대화를 했는데 네, 네. 그때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 또 와이스 선수의 대화를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를 좀 추측을 네, 해주신다면 그래서 어떤 경기 이야기였어요? 중에도 제가 예,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아마 9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 와이스 선수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네. 직접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투구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와이스 선수를 그 세이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려고 했던 것은 워낙 철저하게 지금 롯데 타자들이 와이스 선수 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끝까지 그렇게 분위기를 내일 경기까지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영문 감독 예. 생각이. 그래서 와이스 선수를 올리려고 가서 와이스 선수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본인은 이제 8회까지 투구를 하고 난 이후니까 결국은 마무리 투수가 있어서 나는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 더 적은 투구수로도 나왔으니까 아마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 내용 안에 여기서 네가 주자를 내보내면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선수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났을 때 양상문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올라올 때 네. 와이스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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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양상문 코치가 이렇게 올라갈 때 NO! 이거 네. 시즌 초에 아우 NO! 이게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양상문 코치가 다가가니까 고개를 이렇게 알았어. 나 여기까지라고 네. 인정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내용 안에 이미 다 좀 포함이 돼 있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롯데는 이 장두성 선수의 그 텍사스성 안타 하나가 결국 김소연 선수가 뭐 20개 넘었는 20개 가까이 지금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확인을 하나가 그 전력 성공을 뭐 피치 못하게 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마무리쪽으로 나와서 20개 가까이 지금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롯데 자이언츠는 소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서현 선수의 투구수 꽤 많네요. 24개였네요. 네, 그러니까요. 24개. 제가 얼추 맞췄죠. 예, 예. 예. 역시 정확하십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 옵더 리뷰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부터는 여기가 아닙니다. 내일은 저희는 이순철 위원님과 저는 고척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희 중계진 최현호 해설위원과 이준혁 캐스터가 대구에서 또 여러분 맞을 옵더 준비를 리뷰 대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죠. 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광주에서 하수목 합니까? 리뷰를? 리뷰 하죠. 합니까? 합니다. 예. 다음 주 하수목이 우리 광주잖아요. 예. 다음 주 화수목에 또 광주에서부터 리뷰 함께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